자, 원장님 오늘도 여전히 화장도 안 하시고요. 옷은 뭐 아침 운동하다가 입고 오신 옷이 있습니까? 아닌데. 여전히 작년에서 똑같은 그래도 장소. 나름대로 예쁘게 입은 건데요. 작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기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왔을 때 굉장히 애들이 상향화되어 있는 학원 분위기 때문에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때 또 블로그를 쓸 때도 참 진짜 기쁜 마음으로 썼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블로그였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영통지역의 부모님들 한 2,000분은 그 블로그를 정확히 읽으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으면 이제 1년 동안 더 학원장으로서 축소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하는 목표는 이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준이 예.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희망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더 잘해줄까?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목표를 세워서, 그러니까 좀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일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애들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그러니까 습관을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 구체적으로 한 아이들의 플랜을 짜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를 해서 목표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상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어머님이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랑 먼저 상담을 하고요. 그 친구의 의지가 어떤지, 그리고 그 친구의 공부 습관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플랜을 짜요. 다 1대1로. 그 친구만의 커리를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시를 해주고 지금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제가 작년까지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까지도 오해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학부 카이스트를 오시고 세계 최첨단의 기술 경쟁을 했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 연구원이었는데, 혁신의 삼성 출신이 강화가 요구하는 혁신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점이 좀 보였었어요. 특히 이제 그때 분기점 됐던 게 프리노트 접목을 한 데 있어서 다른 원장님과 다르게 그걸 또 확인하시기 위해서 대치까지 와서 사시 또 신문 조사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 몇 킬로 흐르고 제가 그때 블로그 촬영을 갔었거든요. 그때 촬영했던 솔직한 저의 심정은, 저도 학원장 생활 뭐 20몇 년 한 사람이라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이 학원장 말 잘 안 듣고 학부모는 잘 모른다 보고 있고, 교실 밑바닥에 진짜 밑바닥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는 게 직업병처럼 돼 있는데, 그때 그 촬영을 하면서 애들에게 침투되어 있는 그 완성도, 애들 대비 애가 인도한다, 이게 되게 제 기대 이상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울컥했었어요. 직업병상 그런 걸 보고 울컥할 수 있냐 얘기하지만, 그 일을 해온 사람한테는 되게 감동이거든요. 학부모님은 그 감동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원장님이 어린 꼬마에 붙잡고 프리노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레고 달래면서 50번 이상 애를 컨택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습관에 교도에 올리고 있다는 그 순간적인 멘트가, 뭐 이 학원에서 이 구석에 있는 교실에 묻혀가지고 꼬맹이들 붙잡고 하는 그 노력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피와 땀이거든, 그 부분은요. 그래서 걔 자양분이 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큰 감동이었고, 그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셨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과정 이미 인정해버리고 더 높은 목표가 실현될 거란 믿음 하에 이제 이 학원에는 소위 말해서 뭐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되게 성실한 학생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이 외딴 곳에 특별히 찾아야만 되는 섬 같은 곳인데, 맞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제일 아름다운 학원입니다. 맞아요. 그거 좋아가지고 돈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변화가 있었어요. 시스템 적응도 있어가지고. 예. 비포 클래스 같은 경우, 전 이제 수년 전부터 고민 많이 오던 사람이 있는데, 보사가 또 비포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에 또 궁금했었어요. 정통의 정재희 원장님이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저거를 몰래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지금 저번 주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학원에 블로그 찍을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내가 뭐라 답변했냐면, 작년에 그런 훌륭한 장면은 연출할 때도 안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무슨 수로 올해 또 가서 그런 게 다큐 3일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나는 장담이 안 돼서 자신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오게 된 겁니다. 그 새롭게 된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원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변화된 게 뭐냐면 비포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가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개인의 희망을 주고 목표 설정을 해줄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첫 번째가 플립 러닝이 완전히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습하는 과정 그렇죠. 말이죠. 전체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기본인 예. 플립 러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포 클래스를 도입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거나 프리노트를 안 쓰는 경우는 교실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바깥에서 그게 다 수행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비포 클래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막 쭈삐쭈삐하고 안 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와야 된다라는 거를 느끼나 봐요. 본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가끔 대표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거 주는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 코코팜 하나 가지고 해도 아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 제일 잘해온 친구들은 하루에 한 명씩 코코팜 음료수를 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숙제를 해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밖에서는 아무리 비싼 거 사줘도 별 반응도 없는 놈들이 그렇죠. 집에 가면 학원에서는 코코팜 하나에 거기서 진짜 많이 놀랐어. 이거 하나에 애들이 이럴까? 근데 그 음료수보다는 그거 여러 명 중에 본인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가 아마 그 친구한테 성취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숙제해오는 거나 프리노트 하는 게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프리노트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제는 숙제하는 것조차 프리노트를 안 해오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집에서도 이제 프리노트를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100%를 못하고 80%만 해서 가니까 조금 봐달라고 그런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존에 안 하던 거를 80%까지 끌어올렸으니 비포 클래스는 되게 좀 효율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축구 보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그쵸. 국가전이나 이런 것만 보죠. 그런 겁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작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현재의 토트넘의 차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토트넘이라는 팀은 그 리그에서 4위, 5위 정도 하는 팀이었는데 강팀을 만나면 내려서서 수비 위주로 하다가 역습을 그래서 점수를 따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토트넘은 예상 순위가 10위였는데 10위 안에 못 들어올 거라 했는데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뭐가 있냐면 손흥민을 보면 아는데 손흥민이 상대편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그 골키퍼부터 바로 전방 압박을 손흥민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공격 전선이 상대편 콘으로 바로 넘어가서 압박을 하고 전방 압박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술이 바뀌면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통 강화의 모습도 프리러닝에 대한 적응 과정이 전에는 교실 안에서 그렇죠. 했다면은 지금은 교실 들어가기 전 압박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 남편 원장님께서 사실은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맞아요. 전에는 저 만나면 너스레로 골프 안 쳐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저 고깃집 저 기똥 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요. 네. 정신없이 애들 지금 체크하고 있고. 맞아요.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 생각외로 대충 툴툴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압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아이들을 올렸다 내렸다를 되게 잘하시고요. 칭찬도 되게 잘하시고 진짜 요즘에는 살만 나시나 봐요. 되게 열심히 하세요. 안 쓰시다 안경도 쓰시고 지금
그리고 여기 사실 모든 분이 지금 애들 비포 클래스 관리에 붙어가지고 전방 압박하고 애들의 자세도 마치 검찰청에 출두해서 신문박혀서 서 있는 것처럼 그걸 통과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미처 집에서 애써하는 과정에서 해결 못한 것들은 또 여기서 해결하려고 붙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또 그 다음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비포 클래스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 과정이 교실을 들어갈 때 서로 분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비포 클래스에서 우수한 친구들한테는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예. 뭔가 유리한 점을 줘야 돼서. 코코팜 말고요? 예, 코코팜 말고 이제 공부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교육 과정이 많이 정책이 바뀌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되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가르쳐 보면 정확하게 내 생각을 쓰고 말하는 거가, 그러니까 즉 강화해서 얘기하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도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보자. 그래서 비포 클래스를 통과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2명씩 짝꿍을 져가지고 그 심화 문제를 각자 논술형으로 쓰고 토론하고. 그 진도 소재는 선행인가요? 각자 개별 진도야 선행인가요? 아니면 학교 학년 현행 심화인가요? 현행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네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브루타 수업을 하는데 그걸 현행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 문제를 가지고서 경쟁 이렇게 토론 뭐라 그러죠? 디베이트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1대1로 좀 이렇게 첨삭이나 서술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에 3단원 하브루타를 하면 11월 달에 3단원에 대한 서술 논술형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잘 써요. 네. 핵심들을 정확하게 잘 쓰는데 그 핵심이 나오는 근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서술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1대1로 다 첨삭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지금 뭐 보통 보니까 애들이 자기 학년보다 한 1년 18개월 정도 빠르거나 본 개별 진도 선행이 아니면 3년까지 이렇게 빠르게 나가고 있던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에 대해서는 이런 심화 하브루타 방식으로 집중으로 투트랙 진도가 완결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선 진도가 가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 오는 과정은 심화로 해서 애들이 그쵸. 근데 그 과정도 강의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브루타 방식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행은 처음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현행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현행에 대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도 부담 없이 애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하브루타나 서술 논술형은 거의 다 현행으로 심화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본사도 지금 이제 입시 트렌드의 변화나 시대적으로 인재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제 교육 설계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번 10월에 발표된 가장 큰 이슈는 2025학년도에 고1에 지나간 현재 중2의 입시 개편안이었어요. 물론 이번이 시안이고 12월에 확정되는 건데 90% 의견을 다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사가 파악하고 있는 흐름상 지금 저희가 자사 특목 또는 이제 중학생의 학종 선행적인 경험, 실제 지방권들이 중학교 때 자사 특목 준비를 위한 그 학종 활동 안 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일반고 가지고 학종에 대해서 진행하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학교의 지원도 조금 약하고 본인도 의지도 없고 주변에 같이 하는 친구도 적으니까 그냥 학종은 주요대학 학종은 없는 거고 그냥 얘들에게는 학생부 교과 아니면 수능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방권은 수능도 대비를 약하거든요. 학생부 교과에만 매달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가 펼쳐주는 기회를 잘 활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치 이번에 내신이 좀 무력화되는 단계에 옴으로써 자사 특목으로 진학을 좀 샤프하게 도와주는 방식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현재 고교학점제 기반의 고등학교 진학하면 학종으로 접근해야 될 학생들에게 중학교 때부터 접근해서 경향성도 길러주고 습관도 길러주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 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론칭하고 저번 주 설명회 오셨지 않습니까? 대표님과 같이
그 부분 설명을 접하신 원장님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일단 저희는 이 설명회 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 6학년 애들 대상으로 6학년하고 중1 애들 대상으로 1대1로 아까 플랜을 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5-6명 친구들은 그렇게 플랜을 짜고 네. 예를 들어서 의대 가고 싶다는 친구들의 경우는 독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독서를 해가지고 독후막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의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의대생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만으로는 좀 버거운 상태였는데 본사에서 그런 거를 딱 제시해줘서 사실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 이렇죠. 뭐 영통에도 되게 학원가 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영통의 학부모님들한테 서울에서 엄청 선발한 강사, 검정신 강사를 파견시켜가지고 지방 징크스를 깨겠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입시 바로 직전이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내가 뜻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거의 문화에 적게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대 가려면 정말 의대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실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뭐 독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저학년부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화가 수학 학습을 하는 방식에서는 학생들을 사실은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뭐 학술 토론하듯이. 맞아요. 그런 기반은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외를 확장해가지고 토목자사 입시가 요구하는 방향까지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손을 안 대는 영역이었는데 이번 제도가 이제 일반 학부모님도 그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폭이 넓어진 상황이고 내신이 무뎌지니까 본사가 결심하게 됐고 지금 세팅해서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전문가 과정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죠. 뭐 수학도 가르치고 다르니까 다 잘할 수 있긴 있지만 그건 역부족일 거라 보고 있고요. 역부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은 또 현명하게 협력을 구하는 게 또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막 갖추면서 아이들한테 목표 설정을 해주고 싶은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애들이 그 방향으로 쭉 갈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것만도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하고 싶고 꼭 해내고 싶은 일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인터뷰할 때 제가 원장님한테 처음 했던 거는 참 돈 벌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 꿈을 길러주면 좋지만 이제 좀 먹고 살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자